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일알미늄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1.69% 하락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과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알미늄이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어떤 이유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하나의 시장에서 좀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조일알루미늄이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어떤 테마에 편승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슈가 부각된 건 결국에 CATL이 올해 이제 6월에 상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1차적으로 생산을 하고, 12월에는 올해 이제 12월 2025년 12월에는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국내 증시에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됐고, 테마가 조성되는 이유가 됐죠. 다만 이 TL이 공개한 이 낙스트라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이슈로 인한 어떤 상승이 최근에 일단락되면서 그 가운데 추가적으로 또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잠잠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6월달 그 다음에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조일알미늄의 주가도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 한 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유럽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서는 좀 아쉽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국내 증시 관련주에 영향을 주지는 좀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아쉽고, 결국에 이제 테마나 이런 부분들, 나트륨 배터리도 지금 보면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좀 움직이는 거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테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어야지만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그 관심이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 테마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장의 어떤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면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없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테마 간의 어떤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가운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은 쉬어가고 소외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재료나 이런 것들이 연속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나트륨 배터리 테마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테마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언제든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조일알미늄의 주가도 그 흐름들을 편승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올해 4월 28일에 나온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유한타증권의 이런 보고서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나트륨 배터리에는 동박이 안 들어가고 이제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죠. 그만큼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에는 조일알미늄이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고, 이게 이제 예전에 나온 리스타드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 향후 이제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은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나트륨 이온이거든요. 이 청록색 색깔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향후에 시장이 개화가 되는데, 그 시점이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2030년 이후에 계속해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가운데 시장이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지금 뭐 중국의 일이 사실상 가장 뭐 앞서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소디움 이온 배터리를 이번 2025 인터 배터리에서 선보였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2030년 이전에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 또는 생산을 하겠다,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2, 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기대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움직이는 거고, 향후 2, 3년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조일알미늄도 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는 실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예전에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을 좀 잘 보게 되면 이 알루미늄 박은 낮은 전위에서의 어떤 리튬과 쉽게 합금되어 리튬 이온 전지 응극에는 동박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나트륨 전지는 동박 대신에 알루미늄 호일을 음극 집전체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알루미늄 박은 고전압에서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배터리에는 동박이 필요하지 않고 이 알루미늄 박이 필요한데, 이 밑에 보시면 알루미늄 박 시장 규모가 이제 2배로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보통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박과 동박의 어떤 소요량이 각각 0.5kg, 0.4kg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트륨 전지에는 이 동박 0.4kg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 시장 규모가 2배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전지 1kg의 알루미늄 박이 필요하며 나트륨 이온 전지는 1kg. 그러니까 동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박이 필요 없는 대신에 알루미늄 박의 소요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일 알루미늄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실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향후 한 2, 3년 정도 뒤면은 어느 정도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좀 기대감 속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테마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차후에 어떤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또 올 때, 또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일정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그 흐름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에 어떤 하락을 또 만회해주는 그런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상승할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없어야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이 낙폭을 쉽게 또 만회를 해줄 수가 있죠. 단기간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RSI가 한때 70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매수권에 들어갔고요. 과매수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는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봉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어떤 기술적인 저점을 만든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들이었는데 이걸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어떤 박스권 상단 구간이었던 이 1650원대 자리가 강한 좀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지켜내지 못하고 좀 이탈이 됐다라는 것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지지선을 일부러 한번 이탈시킨 다음에 다음날 또 회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에서 이 1650원대 위로 또 빠르게 또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이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주가 상승 시에는 2,000원대가 강한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1650원대 위에서만 좀 안착을 하게 된다면 2000원대 말고는 뭐 특별하게 좀 저항이 될 만한 부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 구간에서 움직였던 어떤 이제 폭이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650원, 1350원이니까 한 3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300원 정도의 어떤 폭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만큼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300원 정도, 1650원에서 300원 정도 보면은 한 1950원 정도죠. 그러면은 한 2,000원 정도니까 요만큼의 어떤 이제 또 박스권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만큼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또 주가가 요 폭만큼 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는 이제 2,000원대 부근이 강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사모펀드와 연기금 쪽에서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고 사모펀드는 19만 주, 연기금은 18만 주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만한 어떤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적거나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산다면은 보통 이제 애경케미칼이나 조일 알미늄 정도, 이 정도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 그 외에는 사실 살만한 게 없거든요. 메이저에서도. 근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하고
끝나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아직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는데 사실 뭐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모은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 투신 사모펀드나 연기금 같은 어떤 기관 쪽의 수급이 이 종목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 향후에도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에 가담을 하는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도권 투자 자문사인 이번에 보네드 투자자문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 및 1대1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고요.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 장중 공략주, 종가 베팅주를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무료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나 이런 것들 하시는데 도움 받아 보실 수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데 이제 어떤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시장의 이슈나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이고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시는 010-2230-1350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라든지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뭐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이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융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010-2230-1350으로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네드 투자자문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을 덜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네드 투자자문에서 이제 제휴 기념 이벤트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주마다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평균 기대 수익률이 한 70% 이상 나온다라고 해요. 쭉 보면 이제 이번 주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테마나 또는 섹터나 이런 것들을 뉴스와 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외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 딱 선정을 해서 리포트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재료, 기본적, 기술적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산출을 하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 또한 010-2230-1350으로 문자로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